2025년 수능 특강 영어 독해 분석 내신 대비 9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보고 내용 보고 하다 보면 한 문제를 푸는데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지겨워하지 말고 자, 문법 설명할 때는 문법만 집중하고 내용 설명할 때는 내용만 보면서 본문 내용 정리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 자, 우선은 문법부터 원래 하던 대로 해보자. 자, by which. 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자, 헷갈릴 수 있다. 자, 전치사. 글자가 크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쌤 강의를 오래 들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뒤에 압니다. 뒷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얘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여기서 보면 live가 자동사로서 그냥 살다지, 그지? 완전 자동사.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가 왜 by가 오느냐?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and 접속사 하나 집어넣어놓고 by 다음에 the visual, 그지? contrast 이렇게 잡아버리면 자, 어떻게 돼? 시각적인 대조에 따라서 우리가 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시각적인 대조에 의해 우리가 산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대조가 없다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크게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 더 비교급 하나 볼까? 더 비교급 그 다음에 쭉 가서 더 비교급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뭐뭐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한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여기도 있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고, 그리고 더 뭐뭐 한다. 되겠노? 자, 여기서 잘 보면, 어순을 봐야 돼, 어순. 어순을 보면, 여기 able이라는 놈이 여기 있지. 근데 얘가 여기 왜 왔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얘가 원래는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be able to잖아. 근데 왜 이쪽으로 왔다? 더 비교급 구문을 만들기 위해서 더 비교급 구문을 만들기 위해서 비교급이 나오려면 뒤에 형용사 같은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형용사라든지 부사가 나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구조를 위해서 뒤에 있어야 했던 able이라는 형용사를 앞으로 당겼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거도 마찬가지 똑같이 잡아주면 되겠지? 오케이?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앞으로 갔다는 거 잡아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it follows that 이렇게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용 어구로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데디아가 따라온다. 그것은 데디아를 따른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따라서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따라서 데디아의 내용이 따라간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따라서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는 be likely to 동사원형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자, most가 있으니까 가장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가장. 자, 그 다음에 자, where 나오지. 관계부사 where. 괜히 those 보고 또 which나 아니면 who 이러지 말고 자, 뒷문장을 보면 색깔을 좀 바꿀게요. 빨간색, 파란색. 자, given 데이터, 그지? 그럼 이건 pp지. 그럼 주어는 contrast가 되는 거고, 동사는 뭐야? exist란 말이야. 됐나? 근데 여기에 no longer가 붙으면서 부정문이 되는 거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수의 일치까지 잡아주는 거 확인을 해줍니다. 뒷문장 완전한 거야. 자동사야. 완전 자동사. 뒤에 목적 필요 없고, 보도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rose가 보이죠? arose. arose는 타동사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수동이 가능하다는 거 잡아주시면서 자, 주어 동사는 잡아야 되겠지? emotion, feelings. 그다음에 쭉 가서 ar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such as thes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알겠나? 그 다음에 arose는 준동사로서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형으로 간 거다. 되겠어? 그래서 발생된 이렇게 보면 돼. 다른 단어로 가면 caused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것 속에서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거지. 상대적인 밝기는 identifies, 확인한다. 뭐를? 시각적 대조를. 자, 너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쪽은 조금 파랗고 이쪽은 조금 어두워. 그러면 조금 밝은 쪽이 더 밝게 보이지. 맞지?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밝기 아니야. 이것이 확인해준다. 시각적인 대조를. 그리고 그 시각적인 대조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간다. 오케이. 좋았어. 이런 대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빛의 구별이 안 되겠죠. 시각의 필수성은 이 말이야. 그런데 시각의 필수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석돼 있노? 필수 기능은 이렇게 해석한 거야. 자, 뭐 해? fail, 실패해. 자, 뭐 하는 것을 to operate, 작동하는 것을. 그래서 작동하지 않는다. fail 같은 경우는 뒤에가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해석을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해줘야 돼. 뭐뭐 하지 않다. 오케이? 자, 이게 the brain will not identify, 즉 기능을 똑바로 못하니까 뇌는 어떻게 돼요? 뇌는 확인을, 자, 요거 뇌는 확인을 안 할 거다. 뭐를? h 그 모서리와 형태를 nor 또 뭐도 못한다. perceive 또 인지도 못한다. 깊이나 거리를 인지도 못할 거다. 됐어? 자,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여기 not 있죠? 그 다음에 nor 있지? 자, 요것도 neither A nor B하고 똑같아. A도 아닌 B도 아닌 이거잖아. neither A nor B, not A nor B 똑같이 간다라는 거 잡아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identify 돼 있지? will not identify고 nor 붙었으면서 perceive 이렇게 병렬 구조. 아까는 얘기를 안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대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자, 여기서는 왜 fewer가 나왔느냐? 그럼 여기에 s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로 갔을 때는 few로 가야지. 그래서 점점점 더 작을수록 대조가 더 작을수록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없어. 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한다. 그리고 덜 우리는 환경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덜 찾는다 이렇게 되겠지. 덜 확인한다. 환경을 탐색하는 능력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야. 되겠나? 자, 그 다음 이런 이상적인 시각의 조건은 여기서 도즈는 조건들이죠. 조건들. conditions. 여러분들 화살표로 표시해놔. 자, 그 다음에 이 조건들에서 상대적인 밝기의 대조가 뭐한다? are most easily identified. 가장 쉽게 확인이 되어져. 됐어? 그렇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밝기가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곳이 가장 이상적인 시각적 상태다라는 얘기가 되겠니? 자, 이곳에서 밝기의 빛의 근원은 강렬하겠지. 맞지? 대조가 확실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림자를 들이우겠죠. 캐스트, 던진다. 극명하게 확실한 그림자를 들이운다. 되겠나? 환한 곳에서 햇빛이 딱 비치면 여러분들의 그림자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잖아. 되겠죠?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과 같다 이 말이야. It follows that. 다음과 같다. 자, 이상적인 시각적 조건은 가장 뭐 할 것이다? 만들어낼 것이다. 뭐를? 긍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만들어낼 것이다. 햇빛이 가장 쨍쨍이 내리쬐는 날 그림자도 선명할 거고, 그럴 때 여러분들 날씨도 좋으니까 기분도 좋죠. 그렇게 해서 positive 잡아주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의 경우야. at the opposite end. 즉 반대의 경우 안전한 스펙트럼 또는 위험한 스펙트럼이야. 스펙트럼은 여러분들 범위라고 좀 쉽게 이해하면 돼. 스펙트럼은 여러 가지의 색깔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범위, 그러니까 안전함의 범위와 위험함의 범위, 그러니까 어떤 선을 그었을 때 이쪽을 안전함이라고 했을 때 이쪽 위험함, 이런 범위가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안전하다고 봤을 때 그 반대쪽은 위험한 게 되겠지. 그러한 그 스펙트럼의 반대쪽에는 가장 뭐한
아까는 안전한 게 나왔으니까 이게 불안한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hazardous. 그 정답은 3번이었어. 어휘 문제를 했을 때. 위험한 visual condition이다. 이거. 컨디션은 어떤 컨디션이다. 그럼 뒤에는 우리가 빈칸으로 만약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낸다고 하더라도 잡아낼 수 있어야겠지. 비교가 잘 안 되는 곳이겠지. contrast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이 말이야. 됐나? 자, 그 다음에 여기 given이 있는데 여기서 given은 자, contrast 꾸며주는 PP 과거분사. 왜? 지금 봤을 때 얘는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죠. 주어진 거지. 누구에 의해서? 다양한 상대적인 밝기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대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지. 되겠나? 자, 그래서 완전한 어둠과 완전한 밝기는 똑같이 뭐로 가득 차 있다?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선생님, 밝은데 왜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을 한번 쳐다본 적 있어? 태양을 쳐다보면 너무 밝지? 그럼 뭐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 멀어버린다. 그에 반해서 또 너무 어두우면 동굴 속에 깜깜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렇게 빛의 대조가 없는 곳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야. 되겠니? 그러니까 너 완전히 밝아도 완전히 어두워도 그것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똑같이 됐어? 그래서 이건 동굴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blizzard 됐네. 요거는 이제 눈보라가 되겠지. 눈보라로 인한 그 백색 현상. 눈보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돼 있죠. 오케이. 자, 이러한 극도의 맞죠? 이거 극도의 상황 맞지? 완전하게 어둡고 완전하게 밝은 거니까. 이런 극도의 상황에서 밝게 상황에서 세부적인 것들은 없어지지 안 보이잖아. 그리고 그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자, hazardous 위험해진다. 이동하는 것이 위험해진다. 자, emotional feelings 그 감정적인 감정, 즉 감정적인 느낌, 뭐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조건들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뭐와 같은 이러한 것들과 같은 극단적인 어떤 조건들, 이와 같은 조건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정적인 느낌은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그렇지? 너무 밝고 너무 어두워서 색깔 구별이 안 되고 빛의 어떤 그 비교가 안 되고 그랬을 때 세부적인 내용들이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면 감정은 안 좋겠죠. 그래서 negative가 될 거다. be likely to 동사 원형 다시 한번 더 잡아주고 뭐뭐 할 것이다.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됐죠? 오케이. 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면 대비는 시각적인 어떤 필수 요소다. 없으면 세부 인식과 거리 판단이 안 된다. 됐나? 그래서 본론 부분, 밝기의 상대적 대비가 잘 인식되는 환경이 가장 이상적인 시각 조건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 근데 반대로 이거죠. 결론이라기보다는 대조를 이렇게 한 거다라고 정도 잡아주면 되겠고, 자, 극단적으로 밝거나 어두운 환경은 위험하고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다. 되겠어. 그래서 한글 주제문을 보게 되면 상대적 밝기의 유무는 시각적 인지와 감정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됐나요? 오케이, 요거를 반드시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 백지에다 요걸 그대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라. 쌤이 그거 시킵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다음. 9강의 내용을 한번 보자. 자, 문법적인 거를 먼저 보면 저기에 revolve가 있다, 그지? 얘는 돌고 돌다야. 돌고 돌다. 그래서 revolve around에서 뭐뭐 주변을 돈다. 뭐뭐 주변을 도는 거니까 뭐뭐와 관련되다 이렇게 보면 돼. 뭐뭐 주위를 돌다. 원래는 뭐뭐의 주위를 돌다. 오케이? 그래서 의역을 하게 되면 뭐뭐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principle that 나와 있는데 여기서 that은 뒷문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연구자들이 찾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끊게 되면 이렇게 문장이 끊어지죠. 그러면 find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that은 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수의 일치도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laws. 얘가 주어고 or이 동사다라는 거 잡아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imagine that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that도 앞에 선행사가 없잖아. 선행사가 없으니까 뒷문장을 확인해 봤을 때 뒷문장이 삼형식으로 완전해. 그래서 접속사. 선생님이 왜 완전한데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기에 that도 마찬가지 접속사로서 discovers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접속사. 얘가 목적어절을 이끌고 있다. 되겠니? 그럼 다시 또 뒷문장이 또 나오겠지. 자, a certain previously unknown form에서 여기가 다시 주어 됐나? 쭉 가서 strikes 여기가 동사. 오케이?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밑에 접속사 또 나와 있죠. 접속사. 그리고 this kind of wave 해서 여기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나오지. 그 다음에 뒤에는 adverse는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의라는 뜻이야. 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부정적인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effect가 목적어. 삼형식으로 또 완전하잖아. 되겠나? 완전하니까 이건 뒷문장 완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순서 문제였는데 여기서 such a discovery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일종의 단서지.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결시키면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발견은 어쩌고저쩌고인데, 자, 여기서 leading to 있지? 자, 본동사가 may have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는 준동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오케이? 됐나? 그 다음에, 여기서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 filters out은 여과시키다 이거지. 여과시키다. 여과시키다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걸러내다라는 거야. 걸러내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 entitled to 하게 되면 뭐뭐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뭐뭐 할 자격이 있다. be entitled to.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atent는 명사로도 사용되지만 동사로도 특허를 주다 이 정도. 특허를 주다, 특허를 내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다음은 뭐 크게 없는데 이거 모를 수 있겠다 너희들이. 자, of 다음에 이 importance 있죠. 쌤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자, of 다음에 자, 추상명사를 썼어. 추상명사. of 다음에 추상명사를 쓰면 요거는 이제 품사가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럼 of importance는 뜻이 뭐야? of importance는 important예요. 알겠나?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내용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가장 중요한 타고난 한계, 무엇에 관한 그 특허를 낼 수 있는 사물 되겠지. 사물에 있어서의 가장 타고난 한계는 되겠어? 내재된 한계는 또 내재적 한계는 관련이 되어 있다. 때때로 애매한 구별과 관련되어 있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발명과 그리고 발견 사이에가 되겠지. 발명과 발견 사이에 그 애매한 구별과 관련되어 있다. 자, 먼저 봅시다. 자, 과학의 원칙. 근데 이 과학의 원칙을 연구자가 아마 찾을 수 있어. 연구자가 아마 찾을 수도 있는 과학적 원칙이나 그 자연적 법칙은 아마도 그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특허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되겠니? 과학적, 이 자연의 법칙은. 예를 들어서 상상해보자. 데디아를. 자, 과학자가 발견을 했대. 뭐를? 데디아를. 특정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자석이지, 자석.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기장이라고. 자기장에 알지 못했던 형태가 지구의 대기를 때린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야. 무엇으로부터? 깊은 공간으로부터. 여기서 깊은 공간이 이제 우주가 되겠죠. 깊은 우주로부터. 이런 사실을 발견을 했어. 이건 자기가 발명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사실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파장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데이터의 전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야. 되겠지? 오케이. 무엇과 뭐 사이에? 지구와 통신 위성 사이에. 됐어. 이걸 발견을 한 거야. 그럼 이건 발명이 아니죠. 맞지? 그와 같은 발견은 아마도 엄청난 상업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implication, 의미 또는 영향, 의미 또는 영향. 그리고 이것은 이어질 수 있다. 무엇으로? 장치의 발명으로 이어지는 거야. 발견이 발명으로 이어지는 거야. 자, 이 장치는 걸러낼 수 있어 해로운 영향을 무엇에? 파장에. 됐나? 그러면 이렇게 나온 이 여과 장치의 발명가는 이제 뭐 할 자격이 있어? 특허를 낼 자격이 있다. 이 말이야. 됐니? 자, 근데 이 자기장을 발견을 한 사람은 그나 그녀의 발견에 특허를 낼 수가 없다. 오늘날 발견과 발명 사이의 구별은 점차적으로 중요해진다. 어디에서? 유전자 공학과 생명기술, 바이오 기술의 분야에서 어디까지를 발견이라고 하고 어디까지를 발명이라고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치? 그 구별이 애매해서. 됐어? 그래서 여기 이 분야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이걸로 포인트는 이거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중요한 내재적 한계가 그게 뭐냐? 발명과 발견의 구별이 있다. 그 이 첫 번째 줄이 뭐다? 그 주제다 이 말이야. 됐어? 그래서 쭉 내려와서 한글 주제물을 먼저 보게 되면 발견과 발명의 구분은 특허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명과 발견의 애매한 구별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되겠니? 자, 발명과 발견의 구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허 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내용 써놓은 거야. 알았나? 자, 다시 서론, 본론, 결론 잠깐 보면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제에는 발명과 발견의 구분이라는 중요한 제한이 있다. 발견은 특허 대상이 아니고 반면에 그것을 응용한 장치의 발명은 특허 가능하다. 되겠지? 자, 이런 구별은 현대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되겠나? 요거를 달달 외우라고. 그래서 9강에 2번 그러면 그냥 쑥 쓸 수 있어야 된다. 알겠니? 그냥 대략적으로 알겠다라고 하지 마요. 그러면 또 시험 쳐가지고 봤던 것처럼 선택지에서 엉뚱한 거 답합니다. 알았지? 자, 9강 3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도 문법 먼저 잡아놓고 들어갈게. 자, refer to. 자, 이거 괜히 뒤에 목적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refer to는 뭐뭐를 지칭하다. 지칭하다. focus, 다음에 목적 찾지 말고, focus on까지 구동사로 뭐뭐에 집중하다. 이렇게 잡아놔라. 됐니? 자, 그 다음에 used, pp로 사용된이야. 사용된. 쌤이 안 적어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전명구로 보게 되면, in, 그 다음에 research for recreational activities. 이렇게 해서 각각 병렬로 가 있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끊어줘. 여기서 끊어주면 humans가 주어죠. 주어. 그 다음에 get이 동사야. 그래서 주어 동사만 뒤에 나있고 목적 없지? 그럼 여기는 뭐가 생략돼 있다는 얘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 이 말이야. 됐노? 오케이. 자, 그 밑에 보면 또 refer to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의문문으로 간 거야. 또 선생님 이 are의 주어는 누구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고3인데 의문문이야, 의문문. 됐나? 오케이. 자, 다음 be defined. 수동태 돼 있는 거 잡아주실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자, 얘는 앞에 있는 animals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동사와 수일치 해주시고 뭐 이 정도야. 뭐 간단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used는 사용된으로 이게 동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pp예요. 그리고 본동사는 여기 is가 본동사겠지. 되겠나? 오케이. 그 다음에 which, 주격, 관계대명사. 왜? implies라는 동사 하나 더 나오니까 얘를 쓰기 위해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동사, 수일치.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 that은 뭐냐? 이 that은 앞에가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는 없고 뒤에는 보니까 완전한 여사형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접속사 되겠죠.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that 접속사. 자, 뒷문장 완전히 내 여기서 a fish라고 했지? 주어 동사 수일치 뭐 이런 거를 내겠냐 선생님이 설마 그냥 실력을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dapt to 어디에 적응하다 구동사로 잡아줘야 돼. 뒤에 목적 찾지 말고. 자, 그래서 어디에 적응하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적응하다라고 해도 되지만 지금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 용어가 종에 적응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적용되다라고 해도 된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which 나오지. 자, 여기서는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네요. 뒤에가 treat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되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ith whom 나오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그렇지 완전하다. 그래서 뒤에 보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와? 목적어 딱 나오죠. 사명식이죠. 이제 완전한 거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differently라고 되어 있는데 다르게 이 말이야. 뭐뭐와는 달리 이 정도 되겠지? appear to 동사 원형 이건 잡아줘야 되겠죠. 뜻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 수 있으니까 appear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오케이? 됐지?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가축, 농장동물, 실험실 동물, 스포츠 말, 경기용 말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야. 이 용어들을 정해놓은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용어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지칭을 할 때 쓰는 용어다 이 말이고 뭐를 일부의 동물들을 되겠나? 자, 그러면 수일치 아까 얘기 안 했는데 our language가 주어고 focus on이 뭐가 돼? 그렇지 동사가 된다. 됐죠? 자, 우리의 언어는 집중을 한다. 그들의 활용, 이용해. 되겠니? 그 다음에 다시 on 잡아주고 focus is on, focus is on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집중을 한다. 무엇으로부터? 그들로부터.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farm animals, lab animals, 그리고 sports animals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자, 예를 들면 음식의 원천으로서 또는 바이오메디컬 연구에 사용되는 또는 이제 여가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동물들 되겠어? 이런 동물들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한다는 얘기죠.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애완동물이다라고 애완동물로서 일부의 동물들을 지칭을 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사용을 어떤 목적으로 지칭을 하는 것인가 이거야. 되겠니? 그러니까 동물이 자 애완동물이 정의가 될 수 있다. 뭐로서? 동물로서. 어떤 동물?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로서 정의되어질 수 있다. 됐나? 자, 중립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 화면 보고 있죠? 화면 봐야 된다. 쌤이 여기 동그라미를 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책만 보고 있지 마라. 이거 라디오가 아니에요. 자, another, 또 다른, another 다음에 단수명사, another 단수명사. 자, 또 다른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자, 애완동물이라는 말 말고 또 다르게 사용되는 이런 용어는 바로 반려동물이라는 건데 이 반려동물은 뭐야? 위치가 또 설명을 해주지. 다시 한 번 더 나타낸다. 뭐를 데디아를 우리가 그 동물들을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다라는 거야. 자,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뭐 하는 어떤 동료애를 얻으려고 하는 되겠지? 이거 말 그대로죠. 동료애를 만들려고 또는 얻으려고 하는 최종적 목적으로 동물들 키운다 이 말이야. 이게 반려동물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주장한다. 대리야. 자,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단순하게 누군가의 companion, 그 반려 동물이 아니다 또는 동료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잘 적용된다. 그 집에서 키우는 종들에게 예를 들면 뭐 개나 고양이와 같은.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물고기는 아니야 이거지. 물고기는 아니고 이와 같은 용어들은 개나 고양이에게 적용될 수 있어 이거. 자, 이러한 고양이와 개를 우리는 친절하게 대접을 해요. 대해. 되겠나? 그리고 고려를 해 우리가. 자, treat, consider. 되겠니? 자, 뭐로? 자, 우리의 가족 멤버로,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우리는 뭐를 한다? 우리의 시간과 재정적인 자원을 공유를 한다. 됐어? 자, 여기서 하나만 쌤이 써주고 갈게요. 여기서 with가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share A with B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we share our time and financial resources with our best friends 그리고 members of the family and our best friends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 오케이. 거기에서 요게 선행사니까 요 members가 선행사니까 선행사 빠지고 with는 앞으로 땡긴 거야. 됐죠? 오케이. 자,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반려동물은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감정적인 원천을 뭐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원천보다는 그러면서 인간에게 지지와 편안함과 그 반려관계 또 동료애를 제공을 하고 있다. 됐니? 자, provide 같은 경우는 with를 써서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누구에게 자, 뭐를 제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인간에게 이 support와 comfort와 companionship을 제공을 한다. 되겠니? 오케이. 자, 금방 갔죠? 자, 서로는 뭐냐면 동물에 대한 우리의 언어 표현은 종종 인간이 얻는 이익 중심이다.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동물을 감정적 관계의 대상으로 간주해서 만든다. 반려동물은 경제적 자원이 아니고 정서적 지지와 동료애를 제공하는 존재다. 됐나요? 오케이. 우리가 동물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는 반려동물의 정서적 중요성을 반영한다. 됐지? 그래서 여기 용어 우리가 사용하는 동물을 위해서 반영한다. 감정적인 중요성을 동료애에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뭐라기보다는 그들의 utilitarian, 자, 이건 이제 공리적인, 유용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유용성보다는 어떤 동료애의 개념에서 우리는 반려동물을 생각한다. 되겠어?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3문제 정도 하면 아마 30분 넘게 지금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에서 3번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서 6번까지 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상 마치겠습니다.